이제 협의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이 판례를 여러분 많이 공부했죠, 그죠? 처분의 대상이 뭐냐, 또 원고적격이 뭐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행정 원고적격이 끝났는가 했더니 이제는 협의의 소익이라는 이런 문제가 새로 나와가지고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죠, 그죠? 한 고비를 넘고 또 한 고비를 넘고 또 한 고비를 넘고 그렇게 이제 행정소송을 마쳐요. 와, 이 끈질긴 인내만이 우리를 살게 해준다. 여러분 이제 인내를 배우는 게 아마 행정법을 배우면서 여러분이 인내를 배우는 것 같아요. 전에는 자동차 운전하면서 좀 신호가 빨리 가거나 아니면 급한데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이제 마음을 기다리면서 가야 돼요. 자, 그게 협의의 소역, 협의의 소역이란 뭐냐? 협의의 소역이란 일정한 경우에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일정한 경우에 처분의 효과가 뭐라고? 효과가 소멸됐어.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데도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면 이 취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어요. 그러나 소멸된 뒤에도 예외적으로 하는 거야. 예외적으로. 응?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로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이런데 이때는 원고 적격이 인정된단 말이에요. 원고 적격 인정. 이 말. 자, 그 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행서법 12조, 행서법 12조 후단에 나오는 내용인데, 후단 읽어보면 처분의 효과가 기관의 경과. 첫째, 기관이 경과됐다. 기관이 경과돼서 끝났다. 그러면 그 처분이 끝났으니까 그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데 있는 경우가 있다. 또는 처분이 집행됐다. 집행됐다. 또 그 밖에 기타 사유로 소멸된대. 기타 사유로 소멸되었을 때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뭐라는 거예요?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참 공부하면서 참 힘들죠, 그죠? 이게 뭔 말인지 모른다. 일단은 사례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개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473페이지 보면 내가 이거 예시를 적어놓은 게 있어요. 474페이지 위에를 보면 예를 들어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놓은 걸 보면 행정청이 행정청 A가 행정청이 있어. 행정청 A가 행정청을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A가 누구한테 하나 건축사에게 건축사는 건축에 이거에 관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죠. 업무 정지 처분을 했다. 업무정지 처분. 건축사에게 업무 정지 처분했다. 뭘 잘못해가지고 그 업무 정지 처분을 얼마 했냐면 업무 정지 처분 4개월을 했다. 4개월. 업무 정지 처분 4개월을 했단 말이야. 4개월.
그래서 4개월을 받고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지나갔어요. 지나갔어. 예를 들면 2022년 1월 1일부터 4개월 1월, 2월, 3월, 4월까지 아니요 1월, 2월, 3월, 4월까지죠. 4월 30일까지 4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2022년 4월 30일이 지나갔어. 지나갔으면 다 끝났잖아. 다 끝났는데 건축사 이미 지나가서 4월 30일이 지났다고 해요. 그럼 건축사 갑이라는 사람이 이 업무 정지 처분에 관해서 법원은 C라고 그랬지. C, 코트, 법원에 대해서 건축사 업무 정지 처분 4개월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느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4개월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느냐? 이 문제예요. 건축사 업무 정지 처분 4개월 받았는데 4개월 다 지났어. 2004월 지났어. 지났으면 이거 다 끝났는데 무슨 취소 소송을 제기해? 그런데 이게 있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야. 그게 협의해서 얘기해. 왜 그러냐면 건축사법에 의하면 건축사법에 의하면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 업무 정지 처분을 규정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아요. 처분을 받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업무 정지 처분을 1년에 2회 이상 받고 1년에 2회 이상 받고 2회 이상 받고 뭐라고?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총 12개월일 경우 정지 기간이 총 합쳐가지고 12개월일 경우 업무 정지 처분이 아니라 이제 더 가중되는 건축사 등록 취소 처분. 건축사 건축사 설계하는 데 아니요? 건축사 사무소 뭐 두 번을 쓰냐? 건축사 사무소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처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이야 4개월 지나면 또 할 수 있지만 이것을 1년에 2회 받고 총 기간이 12개월이라면 뭐라는 거예요? 건축사 사무소고 등록 취소 처분이 돼. 이 가중 처분이지. 이걸 갖다 우리 가중 처분이라고 하는데 가중된다 처분이. 가중 처분을 받는 규정이 건축사법 몇 조에는 28조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28조에. 그러면은 이건 큰 문제지. 그지? 이게 4개월짜리 이 4개월이 4월 30일 지났더라도 이걸 취소해 버려야지. 이거 한 번 더 만약에 건축사 영업정지 처분을 한 번 더 8개월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건축사 사무소 등록 취소 처분이 되니 아예 이제 뭐 설계 같은 거 할 수도 없는 거 끝난 거예요. 직업이 없어지는 거 버려. 정업정지 처분이야 지나면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아예 이제 끝나버린 거. 등록 취소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4개월짜리를 취소를 해버려야지. 나중에 이제 그 뭐 8개월짜리 받으면 아직 4개월에 남았으니까 건축사 그 사무소 등록하는 거 한 번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4개월에 남았으니까 한 번 더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행정청이 한 기간을 정한 처분이 예를 들면 2022년 1월 4일에서 4월 30일까지 4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돼가지고 4월 30일이 지나서 이제 5월달이 됐어. 그러면 지났으면 건축사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지. 소익이 없어져. 왜냐하면 기간이 처분에 대한 효력이 없어졌으니까
다 끝났는데 무슨 취소 소송을 제기해. 그런데 이와 같이 가중 처분되는 규정이 법률에 의해서 가중 처분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요거는 결국 영업 건축사 사무소 등록 처분과 연계되잖아요. 연계된다고. 그러니까 1년에 2회 이상 받고 한 번 더 받고 8개월 만약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건축사 사무소 등록 취소 처분이 돼버려. 완전 자동으로. 그래 보니까 그렇다면 이걸 없애야만이 이 8개월을 받더라도 좀 금방 사무사 등록 취소 처분은 안 될 거 아니에요. 뭔지 알겠죠? 이게 협의의 소익이에요.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기관의 경과로 인해서 처분의 효과가 없어진다거나 처분의 집행으로 해서 처분의 효과가 없다거나 기타 사유로 소멸된 것이 소멸로 인해서 처분의 효과가 없어졌어도 그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12조 후단이야.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법조항만 가지고 법조항만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지, 그죠? 법을 무작정 읽는다고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 나오는 협의 소액에 대한 판례 이걸 갖다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걸 치우고 그다음에 자, 개념을 이해했죠, 그죠? 원고적격에 대한 협의 소익에 대한 부분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그 다음 다시 470페이지로 다시 오셔가지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협의의 소익에 대한 판례의 공통적인 입장 좀 발라야 되겠네. 협의 소익에 대한 이제 판례가 여러 개 많아요. 판례를 여러 배 나오는데 그 판례 여러 곳 나온 곳의 판례의 공통적 입장이 어떤 거냐 이걸 갖다가 거기다 적어놨다 그 말이야. 내가 이거 요약을 다 해놨어요. 자, 그래서 공통적 입장은 자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저기 470페이지 처분의 효과가 기관의 경과로 인해 소멸된 경우 아까 기관의 경과로 인해 소멸된 경우 통상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 소위 이익이 없다. 원고적격이 없다. 광업권 취소 처분의 취소는 불가능하다. 광업권 존속 기간이 만료한 경우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나 처분의 효과가 기관의 경고로 소멸을 했을지라도 첫째, 제재적 처분이 아까 건축사 업무 정지 처분 있죠. 정지 처분이 장래의 처분, 건축사 사무소 등록 취소 처분이 가중 요건인 경우 건축사 업무 정지 처분 한 번 더 받으면 건축사 사무소 등록 취소 처분이 되는 경우 가중 요건인 경우 장래 처분이 가중 요건인 경우 업무 정지 처분을 1회 받으면 업무 취소 처분을 받게 된 때 이런 때는 가중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재적 처분이 장래 처분이 가중 요건이 되는 경우는 뭐라고? 협의의 소익이 인정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둘째,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 집행정지 결정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일정 기간. 결정이 있는 경우 집행정지 기간 중에 행정처분이 정한 기간이 지나간 경우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 집행정지 기간 중에 행정처분이 정한 기간이 지나간 경우에도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셋째, 무익한 소송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임시사 선임 취소 소송 제기의 반복 그 처분이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음 그렇게 써놨는데 이 판례는 경기대학교 학교법인 임원 취소 소송과 그다음에 임시사 취소 소송인데 요거는 내가 뭐 학원 강사를 잘 모를 거야. 이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나는 이걸 실무로 경험해 본 사람이니까 잘 아니까 내 설명 아마 대한민국 이걸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행시 합격하고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다 알죠, 그죠? 자, 경험을 해봤으니까 또 알아. 자, 그 다음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처분이 취소되어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소이익이 없게 되지. 그래서 건축물 완공으로 건축허가 취소 불가. 그러면 그 처분이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다. 그러나 처분이 취소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지만 파면 처분을 다투던 중 퇴직을 해버렸어. 파면 처분을 다투던 중 당연 퇴직을 해버렸어. 부수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파면 처분 받은 날로부터 이후에 급여 청구가 있는 경우 소익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미안해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지만 소익이 있는 경우도 있다.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원고적격이 다 끝났는지 않았는데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계속 산을 넘어요. 차근차근 자,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는 행정법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내고 하루 이틀에 끝나냐 아니니까 급하면 성미가 급하면 그냥 중독 탈락하고 말아. 자, 이런 인내를 가져야 돼요. 자, 처분의 사전 변경에 의하여 권익 침해가 해소된 경우 현역 입양 대상 병역 처분 취소 소송 중 모병 지원에 의한 자진 입대. 그럴 경우 처분이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가 인정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에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의 취소? 당연히 없을 것 같죠. 이것도 있어. 이 판례 참 이해를 못하면 참 암기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이러고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역을 안 마쳤는데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병무청에 상담을 하니까 군대 현역으로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 오래 살아서 그 말 믿고 들어온 거예요. 그 말 믿고 들어와가지고 현역병으로 이제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역병으로 입영했더라도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의 취소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건 당초 법무청 담당자가 그 상담을 해주면서 현역이 안 간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위법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판례도 여러분 그런 내용을 모르면 몰라요. 그 다음 당해 취소 소송보다 실효적인 권리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 소위 이익이 부정된다. 교과부의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 처분 취소보다 학교법인 인원 선임 행위 무효 민사소송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인정된다. 공통적인 입장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일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대개적인 행정결정에서 종국적인 처분이 난 경우, 환지 처분이 난 경우 사전 결정, 환지 예정 처분은 종국 처분에 흡수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전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 소액이 없다. 자, 그리고 원처분 취소 소송과 재결 취소 소송이 함께 제기된 경우 원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된 경우 재결 취소 소송은 교원징계 재심의 해임 제기는 유지할 소용이 없다. 원처분이 끝났는데 뭐 행정심판 해볼 일도 없는 거지. 소용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첫 번째는 이해가 돼. 그럼 두 번째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읽어볼 때. 그러나 원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원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 기각된다는 것은 적법하다는 거예요. 적법하다.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거예요. 적법하다고 한 경우에도 아직은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의 재결 취소송의 소익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취소 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에 징계재심위원회의 해임 재결이 취소되면 원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행정심판을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내 설명을 안 들으면 또 몰라. 아무리 여러분 혼자 공부하려고 학원 강의 들어가면서 뭘 노력을 해봐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소의 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3. 소의 이익
유무에 대한 아까 재결 취소 소송에 대한 거 뒤에서 다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종합적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소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이것은 뭐라고? 현실적 이익이다. 현실적 이익. 뭐라고? 현실적인 법률상 이익이다. 현실적인 법률상 이익이다. 현실적인 법률상 이익이다. 현실적인 법률상 이익이다. 자, 법률상 이익이다. 자, 법률상 이익의 개념에서 대법원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근거 법규, 관계 법규에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앞에서 다 한 거죠. 간접적이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취소송의 소의 이익은 개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현실적 법률상 이익. 현실적 법률상 이익. 개정 처분이라는 건 이거였죠. 개정. 속하다.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개정 처분을 이렇게 해서 개정 처분. 개정이라는 말은 지금 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이 계속 소속되어 있다. 개통할 때. 행정법원에 지금 재판 중인 거, 개정 처분이라는 건 재판 중인 처분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요 판례도 뒤에서 다시 해요. 다시 하는데 이제 소의 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이 현실적인 법률상 이익이 무엇이냐? 거기 이제 판례를 하나 들어놨는데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공장 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 취소되었으나 그 승인 처분에 기초한 공장 설립 승인 처분, 공장 설립 승인 처분, 공장 설립 승인 처분이 있고, 공장 설립 승인 처분에 의하면 있잖아요. 공장을 지려면 논했다, 받았다 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공장 부지로 해서 토지 형질 변경을 해요. 토지 형질 변경을 하고 공장 설립 승인 처분을 하고 1단계로. 2단계로 뭐를 하느냐면 공장 건축 허가를 받아. 공장 건축 허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행정청에 승인 처분을. 이게 뭐냐면 갑이라는 회사가 있으면 A라는 구청에다 승인 처분을 일단 해주고 그 다음에 공장 건축 허가 처분을 해주고 이렇게 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장 설립 승인 처분이 이게 취소가 됐어도 공장 건축 허가 처분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이 승인 처분이 취소되면 이거는 이게 앞에 승인 처분이 취소됐으니까 공장 건축 허가 이게 아직 살아남아 있다 그래도 이거 취소할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승인 처분이 공장 설립 승인 처분을 하면 토지 형질 변경을 해. 형질 변경을 하는데 그러면 요것도 토지 형질 변경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원상 회복을 해야 되잖아.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끝났다고 얘기하면 건축 허가 처분이 아직 살아있는 게 된다고. 살아있는 게 돼서 이 처분이 취소돼도 건축 허가 처분을 갖다 취소 소송을 제기할 뭐라는 거예요? 건축 허가 처분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 앞 뒤에서 다시 하니까. 자, 그 다음에 471페이지 보면 행정처분에서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이 직접 개인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자, 이것도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소송이라는 건 왜 제기를 해? 소송. 행정소송을 왜 제기하는 거예요? 처분이라는 처분이라는 공권력을 행사를 갑이나 을이나 병에게 하니까 이 권익이 침해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권리가 침해되니까 법률상
보호되는 그 현실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행정청이 갑에게 이 침해적 처분, 우리가 침해적 처분을 갖다 침익적 처분이라고 나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침익적, 또 하나가 더, 한마디 하나 더 있는데 갑자기 생각 안 해. 같은 용어인데. 같은 말이에요, 다. 침익적 처분. 수익적 처분이죠, 수익적 처분. 좋은 걸 해준다. 영업 허가를 해준다. 영업 허가. 자기에게 영업 허가를 해줘. 좋은 걸 해줘. 영업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영업 허가를 했다가, 자, 얘기해보자고. 나에게 영업 허가를 해줘. 뭘, 식당 영업 허가를 해줘. 식당 영업 허가를 해주는데 식당 영업 허가에 대한 취소성을 제기한다고? 영업 허가를 갖다가 정지한다, 정지. 영업 허가를 정지하거나 영업 허가를 취소하면 이 취소한 것에 대해 취소성을 제기하지. 영업 허가 좋은 걸 해줬는데 영업 허가 좋은 걸 해준 걸 취소성을 한다고? 다른 사람이 해준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자기한테 좋은 걸 해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 판례를 보면 법인세 과세 표준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소득처분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금액 처분이 감소된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 변동 통지 취소를 구할 소이익이 없다. 당연. 자, 세무서 A가 세무서예요. 세무서에서 뭐라냐? 갑이라는 갑회사에게 법인세, 지난번 시간에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한다 그랬죠. 법인의 소득금액을 확정해야, 응? 소득금액을 확정해야, 개인은 돈을 벌면 소득세 10%를 내지만, 법인은 소득금액을 세무서 확정 통보, 소득금 확정 통보를 해줘야 그 금액을 가지고 법인세를 낸다고 말이에요. 법인세를 낸단 말이에요. 법인세를 내요. 그런데 갑 회사가 소득금액 확정 통보에 대한 경정 청구라는 건 금액이 법인세를 10억을 내라는 거예요. 10억을 내라는 걸 세무서 통지했어. 그러니까 갑회사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법인세 경정, 소득금액 변동, 여기다 소득금액 경정 신청을 했지. 경정 신청. 10억 너무 많아. 이건 못 내겠어요. 하나 2억만 해주시오. 10억을 요구했는데 당초 원한 건 10억이야. 10억 내. 2억으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2가 3 세무서에서 그럼 좋아 2억 해줄게. 2억을 해줬어. 그런데 이럴 경우 이 전체적으로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감해졌어. 감해진 거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변동 취소를 구한 소액이 없다 그 말이에요. 소액이 없다 그 말이죠. 그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게 그 판례예요. 그 판례가 그거 읽어보면 그래요. 소득금액 결국 일부 항목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뭐라고? 소득금액이 결국 감소됐어. 그러면 갑회사한테 유리하게 됐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법인에 무슨 불이익을 미치지 않는데 취소성을 제기한다는 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안 된다고 해서 소득금액 변동 통지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하나 더 이제 지금 하는 건 소위 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이 현실적인 법률상 이익인데 현실적 법률상 이익이 뭐냐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상 법률상 이익이 이와 같이 공장 설립 승인 처분이 취소되었을지라도
토지 형절 변경이 이미 나 있어서 이게 원상 복구를 해야 돼. 복구 가능하다면 공장 건축 허가가 이게 승인 처분이 끝났으니까 공장 건축 허가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지. 그런데 아직 토지 형절 변경 원상 회복이 남아 있으니까 이걸 취소할 저가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현실적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없다는 거예요. 침입적 처분, 침해적 처분의 경우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데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인정이 안 된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원고 적격은 근거법규, 관계법규에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국가배상 이거는 국가배상 청구해서 굉장히 내가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많이 했었어. 왜냐면 이제 시간이 오래돼서 다 잊어먹었죠, 그죠? 국가배상은 어떻게 했어요? 공무원의 공무원이 위법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는 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죠. 그래서 네 번째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이건 여러 번 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게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는 뭐냐면 소송은 뭐를 다투느냐면 위법성, 공무원이 위법하게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위법하게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위법하게 그 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로 과실이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하나가 더 들어가죠. 이거 취소 소송은 뭐야? 행정소송 아니야? 행정소송.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이에요. 민사소송이지.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리 생각하기에는 그런 걸 해야 될 거예요.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다.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 확정 판결이 나야만이 행정소송에서 취소소송을 통해서 위법하다는 것이 확정 판결이라는 확정 판결이라는 건 인용 판결이지. 인용 판결이 나야만이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뭔지 알겠죠? 행정소송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이건 민사소송이고 이건 취소소송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생각하기에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에서 위법성에 대한 판결이 나와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니까 그 문제야. 그런데 취소소송에는 오로지 다루는 게 위법성이에요. 위법성. 이것만 다루는 건 취소소송이에요. 그런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위법하게 고의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위법뿐만 아니라 고의 과실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소 소송에서 위법성 인정을 안 받아도 위법성에 대한 확정 판결을 안 받아도 이거와 관련 없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제기하고 판결을 할 수 있다.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행정소송에서는 위법성만 다투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위법성과 공무원의 위법성과 고의 과실을 같이 다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걸 앞에서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소송을 통해서 구제될 수 있는 이익은 현실적인 이익이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가면서 점점 이제 모르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는 이익은 지금 소의 이익에 대한 판단 기준, 현실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그랬죠. 법률상 이익이 뭔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다음에는 뭐냐면 현실적인 이익이 된다. 현실적 이익이어야 된다. 현실적인 법률상 이익이 된다. 막연한 이익이나 막연한 이익이나 그 다음에 추상적 이익은 이것은 우리가 그 소위 이익, 그러니까 소위 이익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데도 예외적으로 그 처분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원고적 격이 인정되다 할 때 원고적 격이 인정되는데 이때도 이 현실적인 법률상 이익을 말하지 막연한 추상적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판례를 보면 여러분이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 무슨 말인지가 몰라. 자, 보면은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건축용 판유리 제품 가격을 인상한 후 갑회사가 1순위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 신고. 자, A 행정청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B는 회사야. 갑회사. 그 다음에 을회사가 뭐를 신청했냐면 여러분 그림을 그려서 항상 해보세요. 이거 행정청은 공정거래위원회예요. 위원회인데 부당 행위를 하면 부당 거래 행위를 하는 걸 자진 신고하면 뭐라고 세금을 좀 깎아주는 거지, 그지? 감면 신청을 해주는 거지. 시정 조치 등에 대한 감면 신청. 그래서 갑회사에 대해서는 감면 불인정 통지. 갑회사는 1순위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 부당 거래 행위 자진 신고를 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갑회사와 을회사가 있는데 이걸 갖다 과징금을 깎아준단 말이에요. 과징금을 깎아주는데 갑회사에게는 자진 신고했는데 감면을 불인정 안 해주고 을회사에게는 감면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인정을 해줬어요. 감면 인정을 해줬어. 그러면 뭐냐면 이럴 경우 감면 불인정 자 보세요. 자기 생각에는 부당 거래 행위에 대해서 공동으로 자진 신고를 공동으로 했는데 이 사람은 반면 불인정해주고 이 사람은 감면 1순위고 이거는 2순위고 이거 이제 2순위로 있었어. 2순위로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잘 들어보세요. 얘기하는 건 감면 불인정을 해줬으면 갑회사는 법원에 감면 불인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취소 소송. 왜 여기는 해주고 을회사는 똑같이 부당 거래 행위를 자진 신고했는데 그러면 왜 과징금을 여기 감면해주고 얘는 감면해주고 을회사는 감면해주고 나는 안 해줘. 감면 불인정 취소 소송을 법원에 법원은 시의했다 제기하면 되지. 지금 뭐가 안 된다는 거 아니냐면 1순위 지위 확인 소송. 여기서 뭐를 하게 하냐면 갑회사는 여기다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A의 1순위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확인 소송. 그런데 1순위 지시 확인 소송은 감면 불인정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1순위는. 1순위, 2순위. 을이 2순위인데 감면 인정을 해주고 자기는 1순위인데 감면 불인정을 해줬는데 이럴 경우 본체는 갑회사는 현실적인 이익은 뭐냐면 그 감면 불인정에 대한 법원의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한 이익, 추상적인 막연한 이익이 없는 1순위, 2순위는 감면 인정이고 1순위는 감면 인정이니까 1순위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 말이야. 이거는 소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건데 이런 판례는 내 생각에 사법시험이나 이런 데서 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판례가 이 교재에 있어서 설명해 줬어요. 자, 그런 내용이요. 혼자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뭔 말인지. 내가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가 좀 행정소송에 특별히 필요한 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것도 그 말이에요. 보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조합은 뭐냐면 재건축은 아파트, 재개발은 다가구 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의 재개발을 했죠.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는 소유자의 그 당시 2분의 1, 그 다음에 5명 이상이라고 그랬죠. 토지 소유자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 자, 구성 승인 처분은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누구로 구성할 것인가 그걸 갖다 승인은 처분하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1단계 이 처분이 있는 걸 바탕으로 2단계 처분이 이루어지죠. 뭐야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조합 설립 인가 처분. 구성 승인 처분이 나오고 그다음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있어요. 따라서 이걸 다투는 일을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에 대해서 이걸 다투던 중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난 경우 이거는 이 안에 흡수되잖아요. 흡수되니까 이 사전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취소 또는 무효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없죠, 그죠? 그렇죠, 그죠? 따라서 거기 읽어보면 내가 밑줄을 쳐놓은 걸 한번 읽어보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 확인 판결 확정만으로 이미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 사업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 따라서 추진위의 구성 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소송이 계속된다는 말은 세송이 컨티뉴 한다는 말이 아니라 법원에서 심리를 한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심리하는 중에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이 위법이 존재하여 조합 설립 인가 신청 행위가 무효라는 점을 들어 직접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다툼으로써 정비 사업 진행을 저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재개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사전 단계이기 때문에 재개발조합 인가 처분이 되기 때문에 이걸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소송을 제기해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걸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73페이지. 자, 이제 구체적인 판례 검토. 판례 검토. 이제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판례 검토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 밑에 써놓은 건 위에서 한 내용들을 내가 다시 한번 정리안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한 내용들이에요. 처분의 효과가 기관의 경과로 소멸된 등에는 통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그죠? 앞에서 말했죠. 거기 해놨어. 허가 취소 처분을 허가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면 당초 허가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허가 처분이 효력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처분에서 효력 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
앞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처분의 효력이 기관의 경과로 소멸되었다 할지라도 제재적 처분이 장래 처분이 가중 요건인 경우, 아까 했었어요. 건축사 그 영업 정지 처분과 건축사 사무소 등록 취소 처분 간의 관계를 얘기했죠.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 집행정지 결정 기간 내 처분의 효력 기간이 끝나는 경우, 그런 경우 무익한 소송이 방득될 위험성이 있는가 뒤에서 다시 검토해고. 자, 기간을 정한 제재적 처분이 인해되어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 제재기간이 시행이 정지되어 집행 정지된 기간만큼 제재기간이 수연되는 데 불과 제재적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 시 표시된 제재적 처분 기간이 경과했어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 이것도 뒤에서 설명을 해줘요. 처분의 효력이 일부만 소멸한 경우에도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 금정부가 처분을 감액하는 처분을 한 경우 감액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소익이 인정된다. 일부 직권 취소의 경우도 처분 사유가 변경되면 종전 처분 효력이 상실하여 종전 처분을 다툴 소익이 없다. 해당 일부 직권 취소가 새로운 처분으로 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당해 처분을 취소할 현실적 권수사항이 있는 경우에 소익이 있다. 앞에서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에 불과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판례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은 아직은 조금 남았지, 그지? 자, 그래서 아까 난 처분에 이제 하나하나 판례를 검토해 보는 거예요. 자, 판례를 검토하면서 협의 소익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게 돼요. 자, 힘들죠, 그죠? 자, 하나하나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자, 첫 번째 제재적 처분이 제재적 처분이 뭐라고? 장래 처분이 가중 요건이 장래 처분의 가중 요건이 되는 거예요. 자중 요건이 되는 경우. 근데 제재적 처분이 장래 처분이 가중 요건이 되는 이 근거가 법률 등 법률이나 첫 번째 주제는 이게 가중 요건이 뭐에 돼 있는 거예요? 뭐에 돼 있는 거예요? 법률, 시행령, 법규명령, 법률 또는 법규명령, 명령 등 명령의 효력을 갖는 가중 요건은 갖는 행정규칙에 돼 있는 경우, 규정된 경우. 행정규칙에 비록 고시로 규정되어 있을지라도, 고시나 훈령으로 지정되어 있을지라도 그 가중 요건이 법규명령의 효력에 준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는 뭐라고? 비록 처분의 기간이 경과했어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이때 가중 요건을 정하는 법령이 행정청을 구속하는 경우에 선행 처분이 취소를 구할 소익이 인정된다. 소익 인정. 장례팀 거 소익이 인정된다고 말해요. 소익.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다만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과징된 제재 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처분의 정지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처분이 취소를 구할 소익이 소멸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아주 극명하게 뒀어요. 분명히 들었어. 2017년 서울시 고급에 나왔던 거.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건축사법 가중적 제재처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업무정지 처분이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 그 말이지. 아까 그 말이에요.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을 4개월을 받았는데 한 번 더
8개월짜리를 받으면 건축사 사무소 등록 취소 처분이 돼버려요. 완전히 이제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에 4개월짜리를 없애버려야 1년에 2회 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래 되니까 없애버려야 그 다음에 마음이 더 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개월짜리 정지 기간이 지났어도 비록 지났어도 갑이라는 사람은 그 구청에 건축사 업무 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 거는 이제 아닌 거지. 자, 두 번째 거. 건축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음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 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게 된 경우 업무 정지 처분에서 정한 정지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업무 정지 처분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아까 그 논리에 의하면 당연한 거예요. 자, 볼게요. 자, 구청에서 강남구청에서 Administrative Agency에서 갑 건축사에게 뭘 했다고? 업무 정지 처분했다면 업무 정지 처분. 왜 이렇게 글자가 잘 안 써지나? 업무 정지 처분. 몇 개월 했어요? 아까 몇 개월 했다고 그랬어요? 4개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4개월을 했어. 그래갖고 4개월이 지났어. 4개월이 지났는데 4개월이 지날 뿐만 아니라 이걸 받고 1년이 지나도록 1회를 받고 3개월을 받고 새로운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2회를 받고 12개월이 되어야만이 건축사 사무소 등록 취소 처분이 갖다가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거 처분을 받고 1년이 이미 12개월 내 1년이 경과했어. 그래갖고 2023년 5월 1일이 됐어. 5월 1일이 됐는데 5월 1일이 된다면은 이미 이제 이걸 처분을 4월 30일 받고 1년이 지났잖아. 1년이 지났으니까 1년 내에 처분을 받고 1년 내에 한 번 더 받으면 건축사 사무소 등록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2023년 5월 1일이 됐어. 5월 1일이 돼서는 이 건축사 사무소 업무 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이 안 된 거지. 왜? 가중 처분을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12개월 1년 내에 12개월 아니야. 그죠? 1년이 경과할 경우 12개월 이상이 될 경우 합산해 12개월이 이상이 될 경우에 12개월 이상이 될 거예요. 그 말이 1년이 이해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했어. 5월 1일이 됐어. 그러면 또 건축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아도 가중 처분을 안 받으니까 이 1회 정지 처분에 대한 이게 1회 정지 처분 2회 정지 처분 만약 2회 정지 처분을 갖다 2023년 5월 20일 날 받았다 그러면 50일 날 받았다 그러면 이 당시에 건축사 업무 등록 사무소 취소 처분은 안 되죠. 그죠? 12개월 합산 12개월 이때 8개월을 받았다 그러면 8개월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년 내니까 1년이 지났잖아요. 4월 30일이니까 지났기 때문에 이걸 갖다 취소할 원고 적격 법률상 이게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중 처분의 가중 요건이 법률 시행력에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이 규정된 경우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중 요건이 불영 형식의 불영은 뭐라 그랬어요?
부령은 뭐라 그래서 장관이 정하는 거 부령이라 그래서 각 부처 행정자치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거. 그걸 갖다 법률, 그다음에 시행령은 대통령령이 지내는 거. 법률은 국회,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 규칙이 바로 부령이라 그랬죠. 부령 형식으로 행정 규칙으로 가중 요건이 가중 요건. 처벌 한 번 더 하면 처벌을 더 받는다는 그게 가중 요건이에요. 가중 요건이라는 것.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한 번 더 받으면 건축사 사무소 등록 취소 처분이 된다는 거. 이게 이해를 받고 이해받으면 이해죄는 그러니까 영업정지 1회는 영업정지 3개월인데 2회는 영업정지 6개월이 된다. 그러면 가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중 요건이에요. 가중 요건이 부령 형식으로 행정 규칙에 있는 경우, 행정 규칙에 있는 경우, 별효 형식으로 행정 규칙에 있는 경우, 규정된 경우. 이럴 때도 거기 보면 가중 요건이 행정 규칙으로 정해진 경우에도 가중된 행정처분이 행해질 구체적 실적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험을 제기할 소위 인정된다. 따라서 판례는 뭐라고? 부령 형식의 법규성을 묻지 않고 소위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시험이 민저는 가중 요건이 법률,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에 규정된 경우 당연히 인정되는데 가중 요건이 부령 형식의 행정규칙으로 정해된 경우에도 판례는 부령 형식의 법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 소위 이익을 인정해주고 있다. 시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문안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면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무자가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 환경영향평가 대행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고 그 대행 업무를 한 사안에서 업무정지 처분 기간 경과 외에도 환경고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후행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하여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가중 요건이 어디 있냐? 환경부 규칙에 있다. 가중 요건을 규정하는 규정이 환경부 규칙에 있다. 환경부 규칙에 있으니까 환경부 규칙이니까 이건 환경부 내부에만 해당되는 것일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것이 처분성이 없으니까 원고적 격이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환경부 규칙에 영향평가를 직접 안 하고 대행해 준다면 대행업자가 있다면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해 주는 사람이 있어. 갑이라는 사람이 대행해 주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환경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면은 환경부 영향평가서를 잘 작성했는데 부실하게 작성한다. 공장이 들었는데 부실하게 업자에게 봐주려고 한다. 그러면 1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3개월. 2차 위반은 뭐예요? 영업정지 6개월.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자꾸만 늘어나. 1차 위반은 3개월, 2차 위반은 6개월.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3차 위반 시는 영업 취소야. 3차 위반 시는 영업 취소. 취소야. 그러면 만약에 볼게요. 3차 위반은 영업 취소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영업정지 기간이 비록 지나갔어도, 그리고 이게 지나갔어. 3개월이 지나갔어도 요걸 취소해버려서 없어지면 다시 영업정지 영향평가서를 부적절하게 작성했을지라도 1차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지 3차 위반이 아니라 이걸 1차 위반을 없애면 항상 1차 위반이 되니까 영업 취소까지는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걸
이게 기간이 영업정지 3개월 기간이 지나서도 갑이라는 대행업자는 취소송을 제기할 원고적 격이 있다. 소액이 인정된다. 이 처분의 기간이 경과했어도 그 말이에요. 가중 요건이 다만 가중 요건이 불행 형식으로 환경부 규칙, 내부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가중 요건이 이 가중 요건이라는 이거 1차 위반 시 3개월, 2차 위반 시 6개월, 3차 위반 시 영업 취소야. 그런데 1차 위반하고서 기간이 지났어. 근데 이걸 취소송을 제기해서 이걸 없애버리면 이거 처분을 잘못했다 없애버리면 다시 위반을 하면 2차 위반이 되는 게 아니라 1차 위반이니까 영업정지 3개월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이해 가죠. 왜냐면 2차 위반을 밑에 써놓은 게 그래요. 2차 위반을 하니까 1차 위반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1차 위반이 취소되면 다시 1차 위반이 되니까 2차 위반에는 가중처벌을 2차 위반 6개월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1차 위반을 취소할 소익이 있음. 비록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었어도 이해 가죠, 그죠? 이해 가죠. 자, 환경부 규칙에 비록 첫 번째 가중 요건이 법률,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에 규정된 경우 이건 당연히 인정된다고. 법규율, 법규명령 효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가중 요건이 불행 형식으로 행정규칙인 환경부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환경부 내부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처분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판례는 이 행정규칙의 법규성 문제를 묻지 않고 행정규칙이냐 법규명령이냐를 묻지 않고 가중 요건이 되는 경우 원고적 격에 원고적 격을 인정해 준다. 뭐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기간 3개월에 대한 기간이 지나갔어도 2차 위반이나 3차 위반으로 인해서 더 가중 처벌을 받으니까 1차 위반을 없애버리면 다시 위반해도 1차 위반이 되잖아요. 근데 1차 위반을 안 없애버리면 2차 위반이 되고 2차 위반을 안 없애버리면 6개월이 지나갔더라도 안 없애면 3차 위반 영업 취소가 되니까 그런 거죠. 자, 이해 가지고죠. 자, 어렵다, 그지?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는 가중 요건인 당해 처분을 취소할 현실적 이익이 있는 경우 판례에 대해서 이제 주로 판례에 대한 부분이니까 판례에 대해서 속도가 있게 설명을 해서 순식간에 탁탁탁탁 튀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협의의 소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 가지고죠. 저게 협의의 소액이구나. 협의의 소액이 시험에 자주 나요. 뭐 매년 한 문제씩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나는 것 같아. 어려우니까 쉬운 건 국가직 같은데 잘 나요. 어려우니까 이 뭐 읽어서 이거 이해 못하고 있으면 완전 지약이야. 뭐 맞출 수가 없는 거지. 자, 이제